아유 진짜 크기네 이거. 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글청개입니다. 오늘도 뭐 새벽 5시쯤 눈 비비고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500억 벌 거야, 이런 뭐 긍정학원 이 같은 거 외치는 분 계세요? 이거 외치신 분 계실 거예요. 졸라게 축하드립니다. 이런 짓들을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한 가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진짜 작정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원래 욕 평상시에 잘 안 하거든요. 실은 좀 하긴 해. 근데 이 욕 같은 게 불편하면 다 나가세요. 글청개 친구분들도 오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차피 나갈 분들은 평생 남 밑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다가 갈 팔자니까 저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점 가보면 제일 똑같은 게 뭐냐면 경제, 경영, 뭐 어디 자기 개발 베스트셀러 이런 데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다 그 뭐 들어있죠. 뭐 이게 습관이 답이다, 뭐 루틴을 만들어라, 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주 지랄들이 났죠. 아주 온 세상이 다 그냥 습관 무새들 천지예요. 이게 진짜 졸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책들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니야. 도리어 형님들을 또는 뭐 누님들 말 잘 듣는 인간,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군말 없이 일하는 진짜 S급 개 노예들로 만들기 위한 대기업하고 자본가들의 세뇌 공작인 거예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또 그러시겠지? 야 이 새끼야, 그럼 너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 베스트셀러일 거 아니야? 너는 그 수준이나 되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저 못 났어요. 뭐 누가 잘났대? 나 40살까지 빚만 한 5억 넘고 방구석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지금도 좀 막걸리는 자주 마시긴 합니다만, 저도 그때 할 거는 다 했어요. 살아나려고. 하루에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 세상이 또 기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감사일기도 겁나게 쓰고 별지랄을 다 했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신과도 다니고 벽에다가 나는 뭐 500억 부자다 이런 것도 써붙이고 벤츠 지바겐도 사겠다고 해놨거든. 근데 뭐 지바겐은 사긴 샀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뭔지 알아? 아니 졸라게 빚만 더 늘어요. 진짜 성실하게 정말 살았거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도 안 자고 진짜 일했어요. 나 먹고 살라고. 근데 도리어 빚이 하나도 1원도 안 까지네. 근데 내가 이제 다른 길로 말하자면 그 습관 같은 거를 다 갖다 버렸더니 그제서야 제가 이제 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거든, 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오늘 이 영상이 아마 제가 볼 때 진짜 수긍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 진짜 속았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고, 그냥 알람 끄고 푹 주무세요. 진짜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하는 거고, 뭔 똑같은 미라클 모닝이야.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 얘기 보면요, 이 성실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습관 같은 거, 이 성실함의 신성,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코닥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이 필름 팔던 전설적인 레전설 회사죠 이게. 근데 이 회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 왜 망했어요? 거기 직원들이 게을러서? 거기 사장님이 맨날 룸사롱 가서 술 퍼먹고 그래서 망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코닥 직원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성실한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례로 들고 있는 건데, 진짜 근면 성실의 아이콘이야. 회사나 그 사람들이나 어떤 사장들도 다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을걸?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갖고 매일 똑같은 필름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졸라게 성실하게 만드는 회사였어요. 진짜 불량률 제로에 도전한다, 막 이런 회사예요. 아침마다 또 우리는 최고의 필름 회사다 를 했겠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디카 나오고 나서 망했죠. 그 스마트폰 나오고는 아예 그냥 반을 짰지. 끝장났어. 아예 사람들이 지금 필름을 쓸 이유가 없잖아. 얘네들은 뭐가 문제냐면 성실한 게 문제였던 거야, 그 습관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어제 하던 짓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몇십 년 그 지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실한 게 죄야. 성실함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배가 백상아리 같은 것들이 공격하고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루틴을 지키겠다 유리창을 계속 닦고 있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 뒤지는 거지. 그게 습관이 뭡니까? 이 새끼 정체가 진짜 인간을 망치는 애인데, 뭐냐면 뇌과학적으로 이 설명을 하자면 생각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 자동화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비 모드죠.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어디서 통할까? 이 습관책은 정답이 정해진 곳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공무원 시험, 이거 엉덩이 졸라 무거운 놈들이 이기죠. 다이어트는 뭐예요? 닭가슴살 많이 씹고 스쿼트 많이 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고 수험생이에요? 돈 벌어야 되잖아. 돈.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자영업, 사업, 프리랜서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1인 기업, 1인 사업가 이런 거. 어제 잘 팔리던 마라탕, 대왕 카스테라가 내일 안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어젠 잘 팔렸는데. 굶어 죽는 거야 그냥. 옆집에 그 같은 백종원 프랜차이즈 또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면? 유튜브는 또 어때? 알고리즘이 어제랑 오늘이랑 같아요? 블로그는 말도 다 있지. 네이버는 아예 죽어야 돼 거기는. 그러니까 나는 뭐 꾸준히 내 길을 간다. 매일 똑같이 가게 문 열고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의뢰인 받고 똑같이 환자 받고, 그거는 제가 말한 그 성실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맨날 똑같은 거 하고 매출도 그렇다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고 있죠? 마치 이런 거야. 적군하고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는데 나는 루틴 지킨다고 매일 아침 6시에 국민체조하러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헤드샷 맞고 대가리 터지지. 습관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적들한테. 습관책들이 또 이런 얘기하지. 생각하지 말고 실행하라. 같은 소리죠. 제발 생각 좀 하고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마치 배 빠지는데 선장이 가만히 계세요 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좀 더 얘기해보면 왜 자꾸 그럼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성실한 습관 이런 것들을 강요할까? 왜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지? 이런 자기개발서가 왜 넘쳐나는 거지? 세상은 두 종류죠. 고용주하고 노동자. 안 그래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정말 쉽게 됩니다. 만약에 형님이 직원 한 10명, 20명 거느린 사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직원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1번 직원이 있어요. 일 졸라게 잘해요. 근데 매일 사장님 불러다가 사장님 우리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요 지금 안 돼요. 다시 바꿔야 돼요. 트렌드가 바뀌었다니까요. 이거 새로 없애고 다시 해야 돼요. 그 사장이 늦게 나오면 왜 늦게 나오냐고 막 하고 시키지도 않은데 아이디어를 자꾸 내. 자꾸 의견 내고 회사에 건의하고. 귀찮죠 솔직히? 근데 두 번째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은 어떠냐면 네 알겠습니다. 맨날 구분 말이 없어. 매일 아침에 9시에 막 칼같이 퇴근하고 시키는 일만 졸라 기계처럼 잘해내.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어떤 직원 뽑고 싶으세요? 당연히 2번이지. 왜? 다루기가 쉽잖아. 예측이 가능하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형님들한테 끊임없이 이런 습관을 주입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가르치지 않나요? 오늘 잔소리가 겁나 심하네 이거. 지각하지 마라. 숙제 꼬박꼬박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빨간불 건너지 마라. 애들이랑 싸우지 마라. 차 조심해라. 이게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주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틀에 갇힌 되는 거지. 정리하면 불평하지 마. 그리고 사회 구조를 탓하지 말고 네가 가난한 건 네가 게으른 탓이야.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했어야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그 아토믹 헤빗이나 미라클 모닝 같은 이 같은 책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책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진짜 노예 육성 지침서다. 그 책 읽고서 연봉 오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자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평생 그 남 농장에서 갈아주는 그 소 있지 소. 졸라게 소처럼 살다가 늙고 병들면 도축당하고 소고기 돼버리는 거야. 그게 퇴직이고 은퇴 아닙니까? 진짜 잘난 사람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맨날 뭐 성실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루틴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하고 이불도 잘 개고 명상하고 방 잘 치우고 뭐 똑같은 업무를 매일 루틴하게 보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테슬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스페이스X를 쏘아 올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인류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맨날 직원들 들들 볶고 미친 듯이 상황 봐가면서 매일 전략을 바꾸지 않았을까? 한 전략으로 계속 갔을까? 맨날 실패하고 또 맨날 전략 바꾸고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어제 했던 말 오늘 뒤집잖아. 그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그래. 왜냐면 어제 상황이 다르고 오늘 상황 다르거든. 그걸 보고서 일관성이 없네 거짓말쟁이네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병자인 거예요. 왜 그렇다? 프레임의 가치인 거지. 이 잘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복을 되게 싫어해. 반복하면 뭐가 좋지? 토가 나오지. 변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변수. 인생에서. 이거 졸라 돈 냄새 나는데? 그럼 그쪽으로 올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 거지. 그게 전략 아닙니까? 변수를 찾지 않고 그러면 습관처럼 맨날 난 직장 다녀야 돼. 직장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직장 다니는 그 행동 자체가 나를 습관화를 만드는 그게 같은 거예요. 진짜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겁나 가난해 봤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제가 느껴봤는데 진짜 돈 냄새가 나고 기회도 왔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게 저였어요. 그냥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야 매번. 돈은 꾸준한 데서 나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이 꾸준한 데서 나오든가요? 돈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포착해서 나오는 게 돈이에요. 돈은 하루아침에 버는 거예요. 막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버는 게 아니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럼 아침에 늦잠 자고 술 퍼마시라는 거야? 너처럼? 아니요. 누가 그러래? 술 처먹고 뻗으라는 게 아니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은 야마구치 슈가 쓴 독학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 난 이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독학. 왜냐면 나 혼자 자생해야 되거든. 난 그래서 딱 거기에 꽂힌 게 뭐냐면 성실하게 뭔가를 하지 마라. 전략적으로 훔쳐라 이런 거예요. 와 이거 다 내가 이게 4, 5억 되는 빚을 갚은 거고 살아남은 방법이 딱 이거였네.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책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고 질문하래. 이 사람은 내가 오늘 한 식 중에서 딱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돈 안 되는 쓰레기 짓거리가 몇 개인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되는 행동은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그 10개 중에? 아마 단 한 개도 없을 거야. 돈 되는 행동이 뭔지 그걸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돈 버는 행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지적 전투력인가 봐. 그 다음에 일상적인 루틴을 깨고 딴짓을 하래.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경제 뉴스나 이런 걸 보는데 다만 연예 뉴스나 이런 가십거리는 일절 보지 않는데. 왜냐면 그건 그 자체가 썩은 물이고 재미가 없고 내 인생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요새 뭐 박나래인가 뭐 입 짧은 햇님인가 좋은 약들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가십거리 같은 걸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가비지가 들어가는 거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잖아. 우리가 하는 어떤 업종이 있잖아요. 식당을 하든 변호사를 하든 그거랑 관계없는 생뚱맞은 곳들을 가라는 거야. 가령 미술관을 가라는 거고 아니면 백화점 1층에 명품관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국밥집 사장이야. 국밥집 사장님이 백화점 샤넬 가봐. 보통 사람들은 막 오픈런하고 줄 서잖아요. 롤렉스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지. 와 샤넬 롤렉스는 사람들 오픈런도 하고 막 줄을 세우네. 그럼 우리 국밥집도 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나도 한정판 국밥을 만들어 볼까? 뭔가 희소성 있는 마케팅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리책 백날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리책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거든. 그 피카소 님이 그랬죠. 진짜 멋진 말인데 창조의 모든 행위는 파괴에서 나온다는 거야. 루틴을 다 없애버리세요. 습관을 다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남들이 안 가는 데 가야지
뭔가 돈을 주실 거 아니야. 남들 맨날 다니는 곳에 돈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거 다 누가 주워갔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책을 읽더라도 그냥 읽기만 하잖아. 그럼 머리에 쌓여서 썩는 거야. 그 뭔 말이냐면 이 말은 야동만 한 100테라 모아놨어. 품번별로 다 정리해놓고 배우 이름 달달 외워서 미친 작품들 많죠. 근데 정작 밖에 나와서 현실에선 뭐야? 여자 손 한번 못 잡아본 걔 모쏠인 거야. 모쏠 찐딴 거지. 지금 책만 읽고 실행 안 하면 똑같이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똑같은 거야. 다 우리 모습 아니야 이게? 근데 책만 읽고 실행 안 하는 인간, 그리고 습관만 믿고 전략을 안 짜고 변수를 모르는 사람, 기회 포착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랑 품번만 있고. 뭐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뭐냐면 책을 한 줄을 읽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 사업에 적용해서 매출 다만 10원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야. 읽는 게 다르지. 근데 마치 또 이런 거죠.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이 책에 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추상화라는 개념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 군주론 같은 거 읽고서 이걸 갖고서 그 내용만 갖고서는 돈 버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돈 버는 책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낫다라는 그 엄청난 문장이 들어있죠. 그럼 이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겁나 친절한 아주 초의뢰 아주 호구 사장, 지금까지 내가 그래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가는 거죠. 아예 말의 톤을 바꾸는 거야. 또는 이제 아예 그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거지. 야,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진짜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압도적인 전문가 포지션을 잡아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내 사업의 원칙이나 내 세계관을 바꾸면 되겠죠. 진짜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책 다 찢어서 다 불태워버린다는 각오로 진짜 그렇게 씹어먹듯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뭐 아토믹 헤빗 같은 그런 습관책들을 읽고 인생 바뀌었다는 사람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뭐 거짓말쟁이입니까? 분명히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성공한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시스템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뭐 수험생, 또는 뭐 다이어트가 반드시 돼야 되는 사람, 뚱땡이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 또 대기업에서 미친듯이 임원 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견눈질 해서도 안 되고 미친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는 습관이 짱이지. 그런 분들은 그 책 읽으세요. 근데 우리처럼, 저처럼, 뭐 형님들처럼 자영업자나 뭐 1인 사업가나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트랙 자체가 없어.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망망대해에 빠져 있는 거거든. 정글이고 아마존이야. 상어가 우글대고 막 큰 북뱀 같은 거 잔뜩 있고, 그런 바다와 정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어제는 먹혔던 생존 방법들이 있다면 오늘도 먹힐까? 무사히 하루 넘어간 거야. 그냥 여기서는 길이 없어. 누가 길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조언도 안 해줘. 없거든 그런 게. 그냥 내가 가야 돼. 이런 데서 꾸준히 하라고, 습관처럼 성실히 하라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환경에 맞춰서 공부하면 그건 늦는 거야. 이미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령 이제 매장 같은 걸 한다고 하면 매일 아침 열심히 청소한다고 해서 손님이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잘 안 되면 과감하게 청소를 할 게 아니고 상권을 옮기거나 업종을 바꾸는 그런 기회를 채택하고 전략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되는 것도 고꾸라지는 판에 내가 파는 게 맛이 없나? 이렇게 자꾸 자기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가 아닌가? 본질적으로 의심을 하셔야 돼. 상황 자체를. 내가 혹시 뭔가 이상한 습관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걸 먼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습관책을 까기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말 진짜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 뭐 책 추천해 달라는 분도 되게 많았기도 했고, 저는 뭐 어떤 책이든지 자기 영혼과 코드에 맞는 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10권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두 권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찾은 책 중에. 그럼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추천해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습관책은 저는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빼고는 저는 절대 읽지 않는다라는 제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습관책 중에 좋은 것도 있지 않나요? 라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평생 기업과 사회 구조 속에서 소처럼 부품처럼 살다가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차려서 망하고 싶으면 그 책들은 완전 바이블이고 코란입니다. 꼭 2번 이상 읽으세요. 그 책들을 정말 쓸모있게 쓰고 싶다? 이런 질문은 환영이에요. 라면 받침대로 쓰면 됩니다. 그게 그 책들의 유일한 쓸모예요. 이상 돈만 주면 돈을 아주 갈쿠리로 쓸어 담는 원고를 써주는 고스트라이터 글청기였습니다. 아, 습관책 새로 나와서 리뷰해달라고요? 제 계좌가 국민은행이고 계좌번호가